어디서부터 꺼졌을까? 뭔가 띵 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리해줄게. 그래서 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결과적으로 수소전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기준을 좀 잡아보자. 다양한 금속들이 있는데 H 플러스와 H2가 자 1기압 1몰 농도로 접해져 있는 백금 전극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자 얘를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하자. 결과적으로 수소 이온을 경계로 정해서 이온화 경향이 오른쪽에 있는 건 자 수소랑 연결하면 환원 반응이 나타나고 왼쪽에 있는 건 전자를 잘 잃어버려서 왼쪽에 있는 칼카나마 이렇게 갔던 애들은 자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나더라. 그런데 뭘 기준으로?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앞으로 여기에 틀림없이 전압을 연결하면 전극판에 몇 볼트 이렇게 나올 건데 몇 볼트 나올 건데 그게 무슨 얘기지? 예, 이렇게 기억하자. 이 H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H2가 되는 반응, 그럼 환원 반응이야. 얘를 기준으로 0.00V라고 하자. 얘는 기준값이야. 저건 정의야,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전기적 위치와 에너지의 차이가 생겼는지를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야. 왜? 실험해주면 되거든. 아까 실험한 게 아연과 이렇게 연결해서 실험 한번 해보는 거고 여기에 뭐 금이 있으면 금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실험해서 나오는 전극을 가져다가 쓸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얘기지? 아연은 이쪽에 있는 건 산화 반응이 되니까 아연, 화살표, 아연, E 플러스 두 개의 전자가 얘랑 연결되면 이렇게 같이 쌍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지금 산화 반응인데요. 눈금을 봤더니 0.72V야. 그러면 정의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표에는 뭐가 나와 있을 거라고? 바뀐 얘를 적어놨다고. 그리고 환원 전위 값을 적어놓은 거라. 얘는 지금 산화 반응인데요. 얘를 우리는 뭐라 얘기할 거냐면 산화전이라고 할 거고 이 산화전위를 얘가 반응식의 역반응을 적어놨으니까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0.72V 이렇게 적어놓은 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거야. 이런 걸 표로에 정리한 거야.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건 역반응을 적어서 환원 반응으로 바꿔서 그 값을 적어놓은 거. 그러면 거기 표에 있는 자 어떤 애들? 저 밑에 있는 나트륨 한번 볼까? 나트륨은 겁나 산화가 잘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거기에 표에는 얘만 적혀 있다고. 제일 산화가 잘 일어나는 건 N인데 Na 플러스 전자 하나 뭐가 되는? Na 얘가 적혀 있는 거야. 얘가 근데 표가 어디 있어요? 86쪽 아래. 80. 제일 아래쪽에 나트륨 네. 환원이야. 전자를 받는 게 나와 있다고. 네. 몇으로 나와 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를 가르쳐 준 거라고? 표준 환원 전위를 가르쳐 준 거야. 그게 마이너스 2.71. 아연 거기 0.7이 맞니? 아연. 안 나와 있네. 아연도 안 나와 있어 얘는. 이 그럼 옆에 거 찾아봐. 87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산화전위가 플러스 76V면 환원전위는 얼마라고? 아연 네 번째 줄. 플러스 마이너스 76V. 7이가 아니네. 숫자는 76 플러스. 이해되나? 표에는 뭐만 적혀 있어? 전부 다 환원전위 값이 적혀 있어. 그러면은 밑으로 갈수록 산화되기 식상. 산화되기 되는 거야. 숫자가 크면
거기 0.00V 기준이 결국에 뭐야? 수소지. 수소는 환원이건 산업은 똑같이 0.00V야. 수가 커지면 환원이 잘 일어나는 거야. 다시 수가 작아지면 산업가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반응식을 이렇게 적어서 앞으로 전지. 그러면 원래 얘는 이게 훨씬 더 잘 일어날 거라고. 응?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산화전이는 그냥 정리는 얘를 정했으니까 산화가 잘 일어나는 애가 산화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져다 쓰면 된다고. 산화전이와 환원전의 차이는 절대값으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관계. 그래서 얘 마이너스 2.71V면 얘는 플러스 2.71V의 전지전이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표준 환원전이 표는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알아두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먹을 건데? 생각해봐. 얘가 플러스 0.76V야. 그런데 수소를 경계로 수소와 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여기 아연이 있었다고 하면 이쪽에 구리가 있어. 구리를 찾아봤더니 구리는 플러스 0.34V야. 전체 차이는 얼마긴? 저 4.3, 4.2. 빼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더해서 이만큼 가는 거고 얘는 더해서 이만큼 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이렇게 가는 거겠지. 네. 간격으로 생각하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개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보면 돼. 이런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사용되어져 있던 애들 중에 칼카나마, 아란철, 리두나, 수구순, 백금까지 있는 거지. 두 개의 금속을 이렇게 연결하면 가지고 있는 전이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걸로 얘기하면 표를 찾아봤더니 그 표는 과학자들이 약속했던 무슨 전이표가 되는 거고 표준 환원 전이가 기준이 되는 거고 두 금속이 연결됐을 때 전압이 몇 볼트의 전압이 나오는지 전지 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두 가지 금속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표를 찾아봤더니 아연도 이온화되는 환원 반응으로 적혀 있고 구리도 전자를 내놓는 환원 반응으로 적혀 있어. 두 개를 연결하면 전압이 얼마나 생기지? 그러면 제일 먼저 둘 중에 가지고 있는 전위를 비교하라고. 그런데 얘는 뭘로 나온 거야? 환원 전위로 나온 거야. 다시 얘도 환원 전위 표를 가지고 나온 거지. 그럼 누가 산화될 건데? 이거 외운 건데요? 외우지 않은 금속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숫자만 모아가지고 산화 환원을 찾으라고. 얘 찾았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0.76이야. 얘는 플러스 0.34V야.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큰 게 환원 전위를 나온 거니까 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다? 환원 반응을 할 거야. 당연히 숫자가 작은 애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겠지. 우리는 전위 값을 가지고 어느 게 산화 반응을 일으킬지 어느 게 환원 반응을 일으킬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저 두 개의 전극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볼타 전지를 외워놓으면 지금 설명이 쉽게 들릴 거라는 거야. 실제 반응은 어떤 거야? 저거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을 거야. 역반응을 적어서 아연 E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받아서 아연 금속이 되는 게 실제 반응이겠지. 전지 전위는 뭘로 바뀌어서? 얘는 산화 반응을 적었으니까 뭘로 바꾸고? 부호 바꿔서 플러스 0.76V요. 이렇게 바꿔서 적어주면 전지 전위는 제대로 표현한 거야. 당연히 구리는 저 반응이 그대로 일어나겠지. 환원 반응이니까 환원 반응은 바꾸지 말고
그러면 얘는 환원전일 거야. 0이 당연히 플러스 0.34V 건드리지 않았어. 네. 전체 반응식은 아까 봤듯이 아연, 이온 얘기를 해주지. 환원 반응을 똑같이 적고 있는데 네. 전자를 받는 뭐야? 맞죠? 얘를 환원인데 얘는 산화를 다 적어놓고 제정신이 아니다 진짜. 얘 이렇게 전자를 받아야지. 환원 반응인데 숫자가 내 탓이지, 맞다고 뭐. 생각은 했는데 내 탓이지 뭐. 환원이야. 부호 보고 맞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산화로 바꿔야지. 일어나는 반응은 아연 이온이 되고 두 개의 전자. 쟤 보고 그냥 쟤를 가지고 역반응을 적었네. 얘를 산화를 적어놓고 얘는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환원 반응. 그러니까 밑에 적으면서 이상했어. 이게 아연 구리이온. 자, 아연이 높고 구리가 석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 두 개의 반응에 이 건전지를 만들면 이 전지의 전체 전위 전압은 얼마지? 건전지로 만들어진 A의 전위. 산화 반응이 있고 환원 반응이 있으면 그냥 더하면 된다. 두 개를 1.1이겠네. 네, 1.1V야. 1.1V짜리 전지를 만들 수 있어. 볼타 전지는 아니다. 얘는 단일 전지다. 수소 없다 여기. 그렇지? 얘 전지 전위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책에는 전지 전위 계산하는 방법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렵게 적어놨어. 몇 쪽에? 87쪽 표준 전지 전위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네모 박스 안에 전지의 전위는 여기 위에 동그라미인 건 그 표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야. 표준 상태. 표준 상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자 표준 전지 전위는 자 환원 전위에서 뭘 빼준다? 산화 전위를 빼준다. 다시 환원이 일어나.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 환원이 일어난 환원 반응이 일어난 환원 전위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날. 누가 환원 반응이 일어날지는 수의 크기 가지고 알 수 있다고. 환원 반응이야. 빼기 뭐 할 거야? 산화가 일어난 환원 전위를 빼줄 거야. 얘를 빼줄 거라고. 산화 반응이 일어난 쪽에 환원 전위를 빼줄 거라고. 그냥 이러면 안 될까? 환원 반응이 일어난 환원 전위에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산화 반응으로 환원 반응으로 고쳐놓은 거 그냥 더하면 돼. 다시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고쳐놓은 건 그냥 더하면 돼. 왜? 얘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절대값 관계.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라고 했으니까 아예 얘를 산화가 일어난 걸 무슨 반응으로 고쳐서 산화 전위로 고치면 그냥 더하면 돼. 이게 또 무슨 얘기지? 잘 봐. 환원전이 그냥 놔두고 산화 반응이 일어난 쪽 있잖아. 얘만 부호 바꿔서 0.76. 그래서 얘랑 얘 그냥 더하죠. 이해될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환원 반응이 일어난 건 양의 값이잖아. 큰 값. 빼기 작은 값. 너무 헷갈리냐. 근데 이건 좀 너무 뭐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수만 계산하는 방법이고, 얘는 원리를 좀 알게 되는 거. 그럼 큰 값 빼기 작은 값도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표가 무슨 표인 기준하에 표준 환원 전위 표라고 하는 기준하에
그런데 다 계산했더니 멋지게 계산했는데 어우 우리는 얘를 예측해서 풀었거든. 그렇지? 예측해서 풀었거든. 근데 예측하지 못하게 나왔어.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는 전지량이야.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와? 얘 환원 반응 적어놓고 산화 반응 적어놓고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 얘긴 저게 가능해? 에이 저거 넣는 건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이상하지? 전체 반응식이 뭔데? 원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식이야. 이렇게 정상적인 반응식으로 계산하면 플러스 1.1V 나와. 근데 거꾸로 적어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아이언의 이온, 구리이온인데 구리금속. 이렇게 해서 아이언은 찾아봤더니 아이언 여기로 오면서 환원됐네? 환원 전이 찾아보니까 아이언은 마이너스 0.76V. 그 다음에 구리 찾아보니까 산화됐네? CU2 플러스.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0.34V.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1V. 틀린 답인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답인데 아, 음수면 이 반응은 얘 전제 역할을 하지 못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라고. 그럼 오히려 에너지를 좀 가해줘야 가해줘야 이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야. 아, 그래가지고 양수일 때가 전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발적 반응이 되어진다. 네. 자, 나머지 전지만 조금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자, 실용전지 1번 1차 전지, 2차 전지 있다. 우리가 배웠던 게 일반적인 1차 전지야. 1차 전지는 뭐냐면 쓰면 없어지는 거, 충전되지 않는 거, 재활용되지 않는 걸 1차 전지라 하고, 대표적인 게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망가니즈 건전지, 두 번째 그걸 조금 개선해 놓은 게 알칼리 건전지, 그리고 외워야 될 3번에 있는 납축 전지. 세 가지 전지를 외우라 했어.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있는 납축 전지. 그 세 가지 전지는 반응식을 외워놓고 사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납축 전지는 왜 2차 전지의 가장 간단한 예로 나와 있는 거야? 2차 전지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개량되어서 나온 게 이제 산화원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그 다음에 넘겨보면 리튬 이온 전지, 리튬 고분자 전지, 그리고 하나 보충으로 조금 더 알아놓으면 거기 수소 연료 전지, 수소기체, 산소기체 가져다가 수소 연료 전지는 두 개 반응시키면 두 개 반응해서 물 나와. 공해 물질이 하나도 없어. 수소와 산소기체를 무한히 채워놓으면 계속해서 생산이 돼요. 그리고 효율도 굉장히 좋아. 근데 문제는 기체를 채우면 되는 거지. 수소만 갖다 부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야. 두 번째, 이동성은 떨어지겠지. 부피가 크고 이동성이 떨어지고, 근데 공해는 안 생기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좋은 장점도 갖죠.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서 이게 이제 각각의 문제가 생기는. 자, 그러면 망간 건전지부터 잠깐 볼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래 놔두면 물 생기는, 그게 이제 망간 건전지인데, 진짜 물이 생긴 왜 물이 생기는지 보자. 자,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 옆에 생김새 보이지? 금속 덮개? 네. 절연체 있고 탄소 막대 집어넣었어. 탄소 막대가 전극인 거야. MnO2 들어있고 이산화망가니즈, 탄소 가루,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 들어있어. NH4Cl. 그 다음에 그 주위에 NH4Cl 수용액을 적신 솜이 있고 아이언통이 있고 바깥쪽에 절연체, 전기가 바깥쪽으로 새나가지 못하고. 겁나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극으로 아연, 맞니? 마이너스 극으로 아연, 플러스 극으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탄소 막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탄소가 전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뭘 채워놓고 NH4Cl을 채워놓고 전해질로 NH4Cl을 채워놓은 상태. 그런데 이 NH4Cl과 MnO2가 같이 들어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게 망가니즈 건전지의 다야.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놨느냐의 차이야.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깨트려 보면 탄소 막대 봉이 이렇게 들어있고 길쭉하게 전극 역할을 하는 거야. 주위에 있는 것들이 잘 만나도록. 그러면 일어나는 반응은 마이너스급 아이언이 시작하겠지. 아이언 이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전자를 내어주면 도선을 따라 얘가 플러스에 있는 어디로 가? 탄소 막대로 가겠지. 얘들 거? 근데 얘거든 얘가 NH4Cl이야. NH4 플러스랑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런 구경권 이온이어서 영향 중요하지 않아. NH4 플러스는 결국엔 NH3 암모니아가 되면서 뭘 내나? 수소 이온을 내놔. 그 수소 이온이 첨자를 받는 구조야. 여전히 얘가 생겼어. 무슨 현상? 분극 현상. 내가 없애주면 좋겠다. 그래야 팔아먹지. 건전지 역할을 하려니까. 그래서 H2 더하기 쪼갤 거야. 선생님은 거기에 있는 건 합쳐놓은 거야. MnO2가 반응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야. 뭐가 되고? Mn2O3 2개 더하기 5가 4개인데 하나가 남지? 누가 가져가? H가 가져가. 몰이 생기는 거야.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거야. 이산화망가니즈는 뭘로 들어간 거야? 소극제, 감극제로 들어가 있는 거야. H2의 분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해될까? 네. 자, 뭐 특별히 더 알아야 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망가니즈 건전지는 얘가 분극제, 소극제로 들어갔구나. 아연이 이온화하는 과정과 수소가 생기는 수소 결국엔 얘는 수소기체, 수소 이온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야. 그런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제일 문제는 뭐야? 단점은 알아. 너 제일 밑에 가격 저렴해. 휴대도 용이하고 해서 처음에 건전지 다 개야. 근데 문제는 산성을 띠는 거다. 염화 암모니입니다. 산성을 띠는 염화 암모니입니다. 얘가 약간은 약한 산성을 띠는데 얘를 어디에다 보관해놨어? 쓰지도 않는데 아연 금속에다 보관해놨어. 산과 금속은 반응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얘가 방전되어 버립니다. 흘러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서 산이 다 녹아서 막 물도 생겨. 근데 나중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망가니즈 건전지를 보면 아예 전극판에 그냥 이렇게 녹이랑 섞어서 완전히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어. 막 허옇게 막. 수명이 짧다. 내부 물질이 건전지 밖으로 흘러나와. 아연통이 부식되고 그 부식된 내부 물질이 건전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고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였어? 그냥 산성용액과 금속을 같이 갖다 놓은 게 문제였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요즘 거기 있는 알칼리 건전지. 산이 아니면 되지 않겠냐. 염기 가지고 그 반응을 시킬 수 없겠냐고. 그래서 KOH를 집어넣는 거야. 위험하긴 한데요. 안세요. 수명이 길어. 그래서 요즘 광고에서 나오는 백만수문화나 뭐 이런 그것이 다 알칼리 건전지. 그래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서 수명이 길고 안전적인 전압, 강한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알칼리 건전지야. 당연히 망가니즈 건전지보다 비싸겠지. 요즘 쓰는 건 알칼리로 망가니즈. 둘 다 쓰여. 그런데 알칼리가 더 많아. 쓰는 사람들이 오래 쓰니까 알칼리 건전지를 더 선생님 같으면 알칼리 건전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 자, 결국엔 같은 의미 정도로 생각하고 자 외워야 된다고 했던 예를 보자. 납축전지야. 2차 전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해도 돼. 결과적으로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납축전지는 2차 전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방전되어진 애를 어떻게 가능한 애를 충전이 가능한 애를 역반응이 가능한 애를 자 우리는 2차 전지를 하자. 그거에 이해로 납축전지를 사용하자. 납축전지 어디에 쓰이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바깥쪽에 굴러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는 다 납축전지야. 휘발유로 가는 거.
큰 건전지. 무겁고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거지. 차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납축전지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살펴봤더니 구조는 앞으로 이렇게 얘만 이렇게 좀 봐도 되겠다. 왼쪽엔 납 H2SO4 전해질, 오른쪽에 산화납 PbO2 플러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반쪽 반응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항상 마이너스 무슨 일? Pb와 얘는 최종적으로 PbSO4가 무조건 생겨. 다시 최종적으로 PbSO4가 생겨. 원래 H2SO4가 물속에 이렇게 용액으로 전해질에 이렇게 녹아있는 얘와 한번 생각해봐. 나중에 생겨있는 PbSO4랑 어디가 더 분자량이 크게 보이니? 얼마인지 몰라도 납이 겁나 커 보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액체의 밀도, 비중이 굉장히 커져. 충전이 이게 방전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얘가 많이 생긴 거야. 녹아가서. 그러니까 액체의 밀도, 그걸 우리는 옛날 공업적인 용어로 비중이라 하는데 그 비중을 조사해 보면 방전된 정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야. 원래 물이었을 때 비중 밀도가 있고 물에 얘가 녹아 있을 때 밀도가 있고 얘가 생겼을 때 밀도가 다르단 말이야. 훨씬 더 무겁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질량만 재어보면 일정한 컵에 충전이 잘 되어 있는 애의 질량, 나중에 방전이 많이 된 애의 질량, 그럼 똑같은 컵으로 조사했을 때 얘의 질량이 훨씬 더 커. 그럼 방전이 많이 됐구나. 기술도 필요 없지. 그리고 이렇게 값만 알아서 얘는 이 정도면 충전이 잘 되어 있는 상태. 이 정도면 쉽게 이렇게 원리를 알 필요도 없이 방전의 정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자, 최종적으로 뭐가 생긴다고? 산화수 잘 봐. 얘는 제로였던 게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산화야. 그렇지. 산화됐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겠지. 무슨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마이너스 극에서 저런 일이 있었으면 플러스 극은 얘를 가져오면 되잖아. 정급한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PbO2 얘 나빠져 왔듯이 PbO2. 근데 얘 하나밖에 안 썼거든. 네. 그러면 얘 하나 더 쓰자 여기. 그리고 얘네들에 붙어있던 H 전부 다 적자. 응? 여기에 EH 플러스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가지고 있던 EH 플러스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전부 다 플러스에 몰아주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만들어져? O 두 개 가져다가 물 두 분자 만들어주고 PbSO4가 최종적으로 생긴다니까. 그리고 뭐가 생기는? 전자는 이쪽이 환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짜리 두 개. 그래서 얘 플러스 4가 최종적으로 몇이 됐어? 플러스 2가. 이 감소한 양만큼 전자를 받아들인 거야. 지우면 내용이 사라질까? 사라질 것 같아. 자, 다시 지금 빨리 잠깐 외워보라고. Pb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고? PbSO4. 여기 PbO2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고? PbSO4. 여기 위는 뭐만 집어넣고 SO4E- 더하기 산화반응 불전자. 여기는 당연히 SO4E- 적고 나머지 전자 적어서 물 생길 걸 찾아 적으라고. 전자 몇 개? 2개. 전체 반응식은 전자 지우고 한꺼번에 적어준 거. Pb 더하기 PbO2 H2SO4 H2SO4 두 개 사용된 거니까 이리 가면 방전. 이쪽으로 가면. 이 PbSO4 양쪽에 생겼지. 네. 그리고 불전물. 이리 가면 충전.
이리 가려면 에너지 집어넣어야 되고 이리 가려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충전 과정.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열어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처음에 사량의 시동을 걸게 해주고 시동을 걸었으면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거꾸로 충전하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충전기를 달아놓은 게 자동차. 그러면 왜 처음에 시동 걸 때 저게 필요했는지 알겠지? 스파크.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연결 스위치를 닫아주면 연결해주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생기도록. 다시 자발적으로. 왜? 처음에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생산이 필요해. 그 전기 생산의 시작을 화학 에너지로 시작시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는 풀어오고 이거 뒤에 실용전지는